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주팔자를 정확하고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방법에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면 굉장히 사주팔자를 리딩 하시는데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 말고 여러분들 지인 거도 한번 알고 싶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와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사주팔자를 볼 때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내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많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사주 상담을 보러 가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내 사주팔자에 토가 많다, 혹은 물이 많다, 혹은 불바다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는 그만큼 특정한 오행이라는 것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주팔자 개념을 잘 모르니까 많다라는 거는 뭐 사주팔자의 개수가 몇 개 이상, 예를 들어 노란색이 3개 있으면은 토가 많고, 혹은 빨간색이 4개가 있으면은 불이 많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보려면은 요거를 조금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밀하게 보는 방법이 바로 점수론이라는 거예요. 자, 점수론이라고 해서 머리가 아픈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까지 들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사주팔자에는 어떠한 기운들이 많은지, 어떤 포인트가 많은지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은요, 사주만세력 사이트에 생년월일 시까지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습장을 준비해 주셔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8가지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총 글자가 8가지가 있으니까 이 8가지는 각각 해당되는 칸이 있을 거예요. 이 칸이라는 게 모두 점수가 똑같으냐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자, 일단 위에 줄 같은 경우에는요, 다 10점으로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줄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 두 글자들은 15점씩 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즉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는 30점을 배분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10점을 배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합이 110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점수는요,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율은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저는 110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용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요, 오행이라는 개념과 십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오행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오행은 5가지의 기운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집니다. 목화토금수는 각각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목이라는 것은 초록색을 의미하고, 화라는 것은 빨간색을 의미하고, 토라는 것은 노란색을 의미하며, 금이라는 것은 흰색을 의미하고요. 수라는 것은 까만색 혹은 회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팔자로 봤을 때요, 5가지 색깔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에서 정의해둔 종류별로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특정한 색깔이 없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오행이 더 많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행이 많은데 그냥 단순히 많다라고 보지 말고요, 점수론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내 사주팔자에 있는 색깔들을 한번 보자고요. 연습장에 목화토금수를 써주시고요. 각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리 배분 있죠, 이 자리에 점수를 한 번씩 써주세요. 자, 이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보아하니 까만색이 2개가 있고, 빨간색이 1개 있고요, 흰색이 2개가 있죠. 그리고 초록색이 하나가 있고, 노란색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점수판에 의해서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10점, 10점에서 20점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10점이 되겠고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40점이 되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15점, 그리고 나머지 토 같은 경우에는 25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점수를 각각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는 미학과 발달과 과다를 볼 겁니다.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 사주팔자에 장점이 있다, 무기가 있다, 어떤 포텐셜이 있다 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서 점수를 낸 부분 중에서 발달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장 쉽게 발현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발달이라는 것은 총 몇 점을 의미하느냐, 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정 오행의 점수가 10점에서 20점 사이다, 요거
요거는 미약이로 보시면 되고요. 25점에서 45점 사이다. 요거는 발달로 볼 수 있고요. 50점 그 이상부터는 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점 정도의 점수 차이는 미약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발달로 발현될 수도 있고요. 과다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발달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내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오행적인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나의 객관적인 모습과 맞는지 비교해 주시면 좋고요. 요거를 비교할 때는 요 컨텐츠, 요 세 가지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에 해당하는 오행에 대해서 점수를 냈잖아요. 자, 그럼 이 점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미약, 발달, 과다로 나눈다고 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서 부족한 것, 미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있죠? 초록색, 빨간색, 까만색에 해당하는 각각 목과 화와 수라는 부분이에요. 목과 화의 수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단점으로 발현되게끔 놔둬야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주팔자에 완벽한 사주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점수론에 의해서 봤을 때 토와 금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기운들은요,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장점으로 발현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사주팔자에서는 운명을 극복하고 내가 사주팔자를 극복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내 사주팔자에서 발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달이란 부분은 이미 내 사주팔자의 장점으로 발현될 확률이 크니까 그것은 내가 장점을 더 공고하게 하고 단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 미약의 부분들을 장점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총 22가지 글자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팔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글자들을 갖고 있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14가지 글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삶을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미약이라고 해서, 즉 내가 발달에 못 이르기 때문에 미약이라서 단점으로 발현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쉽죠. 여러분들은 8글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글자들이 장점으로 발현되기 힘들어도 노력하면 충분히 장점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미약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오행적 특징에서 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성비 있고 좀 빠르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은 일단 발달에 해당되는 오행을 찾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토와 금이 발달에 해당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는 토와 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발달에 해당하는 오행이 여러분들이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은 뭐 토와 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 발달한 부분들의 오행적 특징이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3번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특정 오행이 있을 때 요거를 잘 활용하는 요 3가지 컨텐츠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다를 한번 볼게요. 자, 사주팔자에서 뭐 제 채널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과유불급이에요. 자, 과유불급이란 부분은 많아서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자, 이를테면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수론으로 봤을 때 사주팔자에 목이라는 기운만 막 75점, 80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살면 좋으냐? 목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이 사주팔자의 목에 해당하는 기운과 목에 해당하는 십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좋게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사주팔자에 많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과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좀 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내가 사회의 결에 맞게, 비즈니스적인 문법에 맞게 잘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정한 오행이 과다한 경우에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있죠? 되게 유명하거나 성과가 좋으신 분들은요, 미디어에 좀 이름을 알리잖아요. 그러한 분들은요, 하나같이 사주팔자에 특정한 오행이 많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잘 살려서 전화위복시켜서 유명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오행이 너무 많아서 점수론으로 봤을 때 55점, 60점 이상이 되어가지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은 오히려 나의 강한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주만세력 사이트에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하시고요. 내 사주팔자에는 목이 몇 점, 화가 몇 점, 토가 몇 점, 금이 몇 점, 수가 몇 점 이런 식으로 오행별로 점수를 나눈 다음에 각 오행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미약과 발달과 과다한 거 요거를 분류해 주세요. 제가 각각 말씀드린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좋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한 특징들을 알 수 있는 컨텐츠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 목화, 금수, 토 요 세 가지 컨텐츠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영상과 요 세 가지 영상을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지 않아도 내 삶의 방향이 조금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초보일수록 한번 보시면 좋은 점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수론은 굉장히 유효하고요.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사주팔자를 봤을 때 아, 요게 세다, 특정한 오행이 세다 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점수론으로 봐주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던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 보는 법, 점수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가 정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와주셔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도와도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봐.